네, 안녕하세요. 핵심 정보 김사부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힘이 참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앞두고 내년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좀 특별한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 2023년은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서 보내실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은 그 제 방에서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네, 리딩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다수 종목이 고점에 물려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좀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 삼성전자를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워낙 저한테 종목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점에 많이 물리신 분들 보면은 뭐 이런 자리라든지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었을 때요.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이런 데서 사놓고 이제 종목이 이제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쭉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상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또는 큰 분들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가져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그 이상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이런 종목들이 본전으로 이렇게 올라와 줄 때까지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 있다. 뭐 비중도 많이 써가지고 추매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로 드는 종목이 삼성전자인 거고 모든 종목들을 통틀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려 있던 종목이 다시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 40%, 50%까지 떨어진 종목이 다시 내 본전, 내 매수가, 그리고 또는 그 이상 올라와서 수익으로 전환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물려있는 종목이 그만큼 오르려면은 뭐 지금 뭐 상한가를 여러 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정말 좋은 호재나 이슈를 타고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시장의 핵심 종목이 되고 연속적인 상한가 행진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 힘든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 종목이 내가 물린 종목이 될 확률은 굉장히 많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희박한 가능성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기다린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주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지겹도록 저한테 종목 상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겹도록 들었으니까. 무조건 본전 올 때까지 또는 수익 볼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생각으로 방치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종목을 당장 다 손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마이너스 커서 힘들다고 한다면은 비중이라도 축소하고 줄이고 차라리 그 현금으로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회복하면서 계좌의 분위기를 바꿔나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진짜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는 늘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이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종목이 내 매수가까지 마이너스 40%, 50% 떨어져 있는 종목이 이까지 올라와 주는 그 가능성에만 믿고 기다릴 바에는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좀 건강한 방법으로 내 계좌를 바꿔 나가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주식을 해서 이렇게 물려 있는 거를 기적으로 탈출을 한 사람은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또 마이너스 40%, 50%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 방법이나 전략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는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되지 말자 라는 거를 내가 배우고 발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내 계좌를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앞으로 똑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우리가 1400까지 엄청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때는 딱 초창기 2020년이죠. 2020년 3월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때 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막 마이너스 10%씩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도 매일매일 뚝뚝뚝 떨어져서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네, 여기 1400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끝이 났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뭐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현대차든 뭐든 일단 어떤 종목이든 여기서 산 분들은 단기적으로 증시가 다시 급반등을 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서 먹었습니다. 이때 증시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물론 코로나라는 그 충격으로 너무 과한 가대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증시가 반등을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때쯤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 그렇고 전부 다 제로 금리를 다 제로 금리로 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전 세계 시황의 흐름이 생겼죠. 그러니까 또 나쁘게 말하면은 이 경제에 거품이 끼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증시를 한번 보세요. 쭉쭉 오르기만 해서 코스피가 3,30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1년까지. 네, 2021년 6월까지 그랬고, 그리고 2022년 이제 들어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한 2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증시가 쭉 올라가기만 했어요. 물론 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앞으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 없이 계속 제로 금리가 시작되고 있고 증시가 계속 뻥튀기 되고 거품이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도 마이너스가 커도 가만히 놔두면은 회복이, 웬만한 종목이면은 그 종목이 뭐 너무 시장의 소외주라든지 아니면 뭐 상폐가 되는 그런 종목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내가 마이너스가 좀 커도 종목이 좀 크게 물려 있어도 위에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려서 고생하고 있어도 좀 기다리면은 회복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증시가 이렇게 쭉 오르기만 하는데요. 코스피가 3,300까지 오르기만 하는데 웬만하면 다 오른단 말이, 그 내 본전 이상까지 올라와 주던 시기가 이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진짜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이때는 정답이었던 나의 투자 원칙과 철학과 방식이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이제 2022년 1월 들어서부터죠. 자, 딱 이때부터입니다. 2022년 올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내내 하방 압력으로 떨어지기만 한 시기가 이때 시기입니다. 왜냐? 이때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이때 동안 너무 증시를 뻥튀기 했고 양적 완화를 시켰고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는 게 이때부터가 시작이면서 늘 원래 그런 그 우려가 있었긴 했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 전쟁까지 터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졌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이때까지 거품으로 해먹었던 거 그대로 반납하는 시기가 올해구나라는 거를 이때부터 이제 캐치를 하고 전략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번 맛을 보신 분들, 야, 주식은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에는 오르기만 하더라. 증시라는 게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로 오르기만 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물려 있어도, 지금 내가 물려 있더라도 버티면 된다. 버티면 결국에는 많이 떨어지더라도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내내 시장은 하방 압력으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올라와준 이 반등해준 건 뭐냐면은 11월 달에 CPI 지수가 좀 괜찮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짝 요 정도까지 올라와 준 것뿐이에요. 여기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이 반등이 시작할 거다. 이제 내년에는 다시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코스피 2600, 2800, 3000까지 다시 탈환하고 갈 거다. 반등이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에서 시향 점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30% 줄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고요. 전문가 60%가 금융위기 단기 충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 터지고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기업들도 다 힘들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뭐 은행도 그 기업들도 사업하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할 텐데 금리 올라가지고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겹치고 악재가 겹쳐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게 이제 파월 연설도 있고 목요일에 금요일에 11월 미국 고용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그 FOMC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0.75%를 뭐 올리는지 아니면 0.5%로 올리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 금리 인상까지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똑같이 0.75%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은 다시 아직까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안 하고 계속 하는구나 싶어서 시장이 다시 흔들리거나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0.5%로 이제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숨을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보여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내년까지도 계속합니다. 그 연준에서 최소 기준금리를 5% 이상 맞춘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또 이제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최소 5% 또는 그 이상으로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더 할 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겠구나, 괜찮구나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장이 쭉쭉 계속 올라간다 이런 반등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여기까지 다시 안 내려와주고 여기서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우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이 시장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고 본전을 찾는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가지고 있었던 무조건 버티기만 해서 결국에는 버티고 마이너스가 커도 버텨가지고 수익을 냈었던 시절에 이게 정답이 맞았다라면은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부터 제 리딩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초부터 여름부터 이번 연도 시장은 계속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려있는 종목들 버티지 말고 비중 줄이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되게 좀 지겹도록 잔소리처럼 매일매일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교체했던 분들은 지금 좀 살만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이때 버텨가지고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버틸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인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알아야 그때마다 알맞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된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한테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 마이너스 종목을 더 이상 방치를 하지 말자. 이때까지 방치해서 마이너스가 커진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뭐 당장 그 종목을 다 손절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손실이 커서 힘들다면은 비중이라도 줄이자. 하다못해 하루에 한 주, 두 주씩이라도 팔아서 줄이고 그 현금으로 제가 매일 방에서 그래도 시장이 힘들더라도 핵심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꾸준히 수익 내는 모습을 제가 이번 뭐 10월, 11월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서 회복을 해나가자. 물려있는 종목을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회복을 하면서 좀 계좌의 분위기를 바꾸자라는 거를 저는 좀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기다린다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올해 내내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아진다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의 비중이 줄어들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뭐 당연히 현금의 유동성이 생기면서 답답하던 계좌가 살아난다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줄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하니까 시장에서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아니라 항상 내 종목은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만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그런 종목들 소개하고 추천하고 수익 내고 하니까 나만 시장에서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라서 더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런 기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발전하면서 조금은 건강한 투자를 한다. 아, 내가 물려있는 이 투자가 아니라 조금 건강하게 회전하면서 수익 내는 투자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려있는 종목이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혹여라도 나중에 이 종목이 이슈와 함께 부각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만큼 많이 떨어진 종목이 도저히 오를 생각도 없던 이 종목이 비중을 줄이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이슈가 붙으면서 다 이제 힘있게 살아나는 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비중을 방치해 놓은 사람은 여기에 물린 채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 주기를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붙더라고 하더라도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기분 좋았다가 마는 거예요. 다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등이 탁 치고 올라왔을 때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네, 이슈 보니까 괜찮네, 거래량 보니까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최소 7만원 이상 7만 5천원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네 하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데서 비중이 꽉 물려있는 상태로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이때 수급이 들어와도 추매를 못합니다. 이미 내가 물려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매하기 부담스럽고 추매를 엄청 세게 하는 게 아니면 평단가도 잘 안 낮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들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서 회복하고 계좌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한번 기회가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여기서 추가 매수 딱 해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도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냥 방치해두는 것보다 물려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여들면서 지금 시장에서 건강한 투자를 하고 회전을 하면서 수익 내고 회복하는 사람이 계좌적으로도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을 볼 수 있고 이런 탈출 기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종목을 비중을 줄이고 손절하자라고 말을 하면은 언제 손절을 하는 게 가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알겠다. 김사부님 이야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손절을 하고 비중을 줄일 건데 언제 손절을 해야 될지 나는 그 구간을 좀 잡아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말합니다. 손절을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간을 잡아달라는 이 고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를 했을 때 생각을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에서 추천 종목 드릴 때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나 뭐 재료, 차트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꼭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매도를 할 건지, 그리고 지지 라인을 어디로 보고 추가 대응을 할 건지,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가격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8만원에 샀으면은 이거는 뭐 한 8만 5천원 돌파 시점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겠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밑으로는 한 7만 5천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거를 계속 들고 갈지 추매를 해서 반등을 노릴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거나 고민하는 거는 이때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때 했어야 떨어질 때 여기서라도 손절해가지고 마이너스 30% 40%까지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언제 손절하는지 구간을 잡아달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때 했었어야 했다. 입이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이다. 한참 늦은 시기에 지금 손절 라인을 잡아달라는 건 무의미하다. 손절 라인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한 주, 두 주라도 팔고 전략적인 투자로 지금 제가 방에서 찝어드리는 핵심 종목을 통해서 수익 내는 확률을 더 높이고 계좌 분위기를 바꿔 나가보자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종목 상담 많이 해주면서 이런 비중을 줄이자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꼭 같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건강한 투자를 2023년에도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자주 가질 거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는데 꼭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진심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제 리딩을 보시는 우리 팀 분들 모두가 좀 건강하게 투자를 오래오래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을 잘 한다는 기준은 한 방에 대박 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오래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 방에 대박 치는 사람은요, 부럽긴 하죠. 한 방에 몰빵 해가지고 그 종목이 운 좋게 잘 가서 막 두 배, 세 배 먹고 한 방에 큰 돈 버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 주식을 끝낼까요? 아니요. 그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투자를 하다가 한 번 크게 잃고 이때까지 먹은 거 다 반납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게 되면요, 꼭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오래오래 살아남는 사람, 비중 관리 철저히 하고 손절가 잘 지키고 목표가 잘 잡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한 방에 큰 돈을 벌지는 못할지언정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이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고, 어떤 힘든 시장이 다가와도 절대 내 자산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팀 분들이 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만 잘 믿고 따라와 주시고, 아무리 힘든 시장이라도 신중하게 저 김사부와 함께 잘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영상과 리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